뉴스킨 코리아, 네, 뉴스킨 코리아를 넘어서 뉴스킨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동기부여되는 강의는 뭘까요? 네, 굉장히 사회가 잘 되신 우리 리더스쿨이라고 합니다. 리더스쿨 맞는데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강의는 아무래도 핀업 강의겠죠. 네, 열정이 가장 뜨거운 강의는 아무래도 해낸 강의, 핀업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과 그 같은 반원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해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에너지를 그 전부터 늘 뿜어주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뵈니까 상당히 외모도 업그레이드 되시고 살을 빼셨나 봐요.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분 PPT를 잠깐 엿봤거든요. 아까 사회를 보면서. 근데 표지부터가 이미 찬란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께서 아침에 동기부여 강의로 후드를 맞으셨다면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뭔가 찬란한 빛나는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심어주지 않으실까 하시는 분이고 긴 말 않고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앰버서더 유미진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쯤에 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앵글이 조정돼.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서울에서 사업하는 유미진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제가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최정희 사장님 되시고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문희 사장님 되십니다. 일단 제가 이런 에이스의 큰 시스템인 리더스쿨에서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그 시간을 주신 사장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전신이 떨립니다. 지금 PPT가 화려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메인 사진을 올릴 사진을 뭘 고를지 모르겠어서 괜찮은 걸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제 관점을 공유해드릴 그런 내용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루비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그 마인드랑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나눠드리고자 하고요. 그 혹시 넘기는 걸 제가 해야 되나요? 어떤? 이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님은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동이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혼자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미용이라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말을 이제 많이 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용을 그 당시 선택한 거는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겠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박승철이라든지 이런 프로 디자이너들은 프랜차이즈를 해서 소득을 벌잖아요. 그런 소득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리소득이라는 건 몰랐는데 나는 프랜차이즈를 해서 교사를 또 하고 싶다. 이런 내 책도 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되게 많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하는 만큼 더 이상을 벌 거야 라는 꿈으로 미용을 선택했던 것 같고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라는 그냥 포부 하나 가지고 미용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화예술대학교라는 미용학과를 들어가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대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입시 시절에 딱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최정희 스폰서님을 그 당시 페이스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으로 저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 이제 뉴스킨을 알게 된 거예요. 19살 끝자락쯤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미지가 좋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품 체험으로 시작으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첫 미팅 때는 좋다고 하면 사라 그럴까 봐 다리 꼬고 앉아서 좋네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스크럽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미팅을 갔었고 그때 그 당시 103호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을 때 강의를 들어보란 말씀에 그래 내가 또 겸임으로 미용으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03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되게 복제가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구나.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해서 내 매장을 차려서 제품 팔아야지.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최정희 스폰서님을 만났던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있는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종각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운영됐을 때 생일 축하를 받았던 사진을 막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킨을 바로 했을까요? 바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미용으로 성공해야지, 그리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정기 구매 이런 소비자였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인턴 생활을 하던 중에 소개가 나니까 제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정희 스폰서님을 연결해 드렸던 것 같아요. 미진아,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나 이거 쓰는데 난 모르니까 너 한번 직접 만나볼래? 그렇게 대학교 친구로부터 소개됐었는데 쉐어링 많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몇만 원이 띠링띠링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땐 12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되게 좋다 하고 치킨을 사 먹거나 제품을 더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육 쪽으로 교직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년제 평생교육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들어가서 학위를 따고 있는 과정에 유난히 좀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대화를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미용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인식을 했고, 그 교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너네만이 미용만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걸 준비해라 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저 교수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럴 때 뭔가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최정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여기서 말하는 관계 유지로 소통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도 졸업했고 일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현실 점검이 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뭔가 최정희 스폰서님이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그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인스타를 팔로워 돼 있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노는 것 같은, 내가 볼 땐 노는 것 같은데 일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게 된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소득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일인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성취감이 있는가?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지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이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가치에, 함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히는 게 이거였어요. 미용으로 열심히 몇 천만 원 투자했고 경력도 쌓았고 자격증도 쌓았고 열심히 인정받고 있고, 근데 왜 지금 뉴스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다. 근데 그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미용을 통해서도 이룰 수도 있고 뉴스킨을 통해서도 이룰 수도 있고 뭘 하든 선택하면 끝까지 집중하면 이룰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왜 지금 뉴스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큰 고민 중에 갈림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안 하다가 뜨문뜨문하다 돌아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겠구나. 진짜 여기서 선택 잘해야겠다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누구보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삶을 가장 빠르면서 안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도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뉴스킨이 명백하다라는 게 딱 결정지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 최정희 스폰서님이 최악 보상을 풀어주셨고 딱 5년만 비교해서 봤을 때 3년까지는 그래 비등비등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어쩌면 2년이란 생활도 소비자로 있는 동안 8만 원, 12만 원이 들어왔는데 집중하면 내가 몇백만 원 세팅했을 텐데 2년 좀 아쉽다라는 후회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건 절대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2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났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내 스스로 후회할 시간을 만들기 싫다. 이제는 어차피 할 거 빨리 해버리고 권리소득 벌라고 하는 거면은 가능성 높은 곳에서 세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이뤄 나가야겠다. 이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누구나 혼자 한다는 거잖아요, 이 비즈니스. 자, 시작은 다 다르고 끝은 똑같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혼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랠리, 이 사진은 전부 다 랠리를 갔던 사진이에요. 머리색도 찬란하고 옷 복장도 찬란하고 굉장히 파란만장했었는데 계속 혼자 갔다 둘이 갔다 셋이 갔다 혼자 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또 이제 어버브로 했는데 3명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4명 가서 3명 되고 막 2명 되고 왔다 갔다 그 시절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랠리를 꾸준하게 가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랠리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오프라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갈 때마다 큰 비전을 느끼고 돌아와서 까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갈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행동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나도 진짜 혼자였고, 근데 굉장히 잘 그렇게 과정을 버텼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시작해야지 하고 스타트를 끄는 찰나에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족의 반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온순하게 생기셨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어떤 반대를 하셨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주에서 따로 사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혼자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너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다 엎어버릴 거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센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아 아빠 사랑해 약간 이러고 넘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심한 분노로 그 진심 전달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극대노의 진심 전달. 그래서 되게 손 떨리고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당시가 랠리 갔다가 애프터 자리 전에 전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울다가 아니야 어차피 지금 난 랠리를 해야 돼. 감성을 추스려라 미진아. 이러고 나와서 이제 그러고 이제 애프터 동그랗게 둘러 앉잖아요. 근데 그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제 여기 사장님들 계시고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막 이제 나 얘기할 걸 생각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목이 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였고 그 실망이야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다 무시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냐? 그럴 거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니야 아빠 나 뉴스킨 안 해. 이러다가 그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렀고 아빠가 뉴스킨을 관둬라 하면서 선물해준 책이 리더스쿨인 거예요. 이거 꼭 넣고 싶었거든요. 너 뉴스킨 때려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사람 만날 땐 책 읽어야지 이러면서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이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고 그 리더십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느꼈던 게 진짜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최정희 스폰서님을 랠리 끝나고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났던 말이 사장님 진짜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때 제 핀이 대리점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장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세요. 이 말 딱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아차, 내가 목표가 제대로 있긴 한가? 진짜 루비를 계속 외치긴 하는데 진짜 간절했나? 내가 핀이 진짜 간절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행동을 계속 했겠죠. 그러다가 또 찾아온 게 이제 돌아온 기간도 있고 행동한 기간도 있고 스폰서링 받은 기간도 있고 파트너도 생기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지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잘 못 찾아가서 이 정도는 내 선에서 해결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잘못했지, 결국 내가 행동하면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때 또 막 한창 어떤 시즌이었냐면 파트너 사장님이 2대가 나왔는데 스폰서님들도 핀을 도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빴던 시즌이라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밑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뎁스와 웹스를 늘리는 일이야 하면서 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정말 좀 두려워했지만 또 울면서 찾아갑니다. 스폰서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찾아오길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데 또 오열을 했죠.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말에 스폰서님이 해주신 말이 사장님 1대 들리세요? 라는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밑을 어떻게 관리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하지라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찾아갔었던 것 같은데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듣고 핵심은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1대를 늘리시고요. 1대를 혼자 늘리면서 관리하는 늪에 빠진다면 파트너를 신경 쓰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후원이 아직 버겁다면은 후원 다 들어갈 테니까 1대를 늘리세요. 사장님의 1대를 늘리는데 초집중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1대 늘리기에 집중하고 아직 밑을 파는 건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1대를 늘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거는 박태용 스폰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3061을 기반으로 1대 늘리는 거에 대한 혈안과 리더로서 살아야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거의 저 핵심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저거를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꽂히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꽂혔던 것 같고 이때 제가 또 크게 느꼈던 건 아, 이거 사업이구나. 아,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하구나. 아,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고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거만했을 수도 있겠다. 왜 내가 스스로 다 하려고 했을까? 도움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때 살짝 뿌듯했던 변태적인 심량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겠는데? 난 성공하겠는데?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구나. 그래서 진짜 가슴적으로 왜 보상 같은 것도 두근거릴 때가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제가 이게 사업이라는 거에 두근거렸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복제하는 사업인데 내가 스폰서링을 안 받고 내가 혼자 하고 내가 무언가 끄적끄적 티도 안 내고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복제돼서 내 팀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팀이 되겠구나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부터 플러그인을 해야겠다 해서 리더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스 그룹 미팅이라든지 팀 미팅 이런 쪽에 목표를 세웠고 그때 당시 스폰서님들이 유미진 사장님 진짜 핀이라든지 성장을 하고 싶으면 리더스쿨 만근 우수번원부터 도전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럼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작년부터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에 모여서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바로 세워진 모습을 복제하고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 항상 강의를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박형근 사장님 강의도 그렇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정신 차린 리더가 그룹을 만든다고 그 한 명이 중심이 서서 레버리지 되는 사업이라는 걸 이때 한 번 더 정신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부터 노력했던 걸 점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공간을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솔직히 되게 어렵긴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찾아가고 질문하고 계속 고치려는 의도적인 했던 것 같고 이때 이제 관발대식이라고 했었을 때 갔는데 한문희 사장님께서 저 PPT를 띄워주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됐거든요. 계속 두근댄다고 하는데 정말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제가 생각해봤던 것 같고 얼마나 간절한지 생각해봤던 것 같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걸 또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딱 정답이 나왔어요. 모든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목표라는 걸 지르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그거에 맞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나는데 이걸 알고도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알고 행동만 하면 되는다라는 걸 이때 다시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한 자리를 억지로 막 섰던 것 같아요. 외치세요 하면은 스피치 할 때마다 목표 외치고 이 당시 대리점이었다고 했잖아요. 루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달려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하다다다다 하고 막 달려 나가가지고 맨 앞에서 이제 일단 질러야겠다 해서 막 두근두근 떨면서 저 5월 달까지 EBP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뉴스킨에서 라인을 세팅한다는 개념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있고 시스템 왔다 갔다 플러그인 됐다 안 됐다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저처럼 열심히 비전 보고 뛸 만한 파트너를 4명 세팅해야지 루비 간다라는 강박에 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6라인을 2번 정도 3번 정도 돌리면 그 4명이 세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으로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타이밍에 그런 리더 사장님들이 12라인을 2번 뭐 6라인을 4번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얼추 잘 맞았나 보네. 근데 모르겠고 일단 해보자 해서 저렇게 그냥 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4명 찾겠습니다 하고 질렀던 것 같고 그 타이밍에 또 문제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유혹을 하시기 시작해요. 원래 제가 카드를 10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20살, 21살에 굉장히 풍족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빠 안 줘도 돼 하고 제가 그걸 끊어버리고 생존을 위한 뉴스킨을 투잡으로 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한테 돈을 안 빌리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 꼬드기는 거야. 너 광주로 오면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네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사주고 너 미용 샵 차려줄게. 근데 강아지에서 흔들렸어요. 다 괜찮았는데 강아지 이러면서 흔들렸는데 다 해줄게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제품 써주면 안 돼. 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작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저걸 무시하고 계속 아빠 나 조금만 믿어주세요. 진심전대 계속하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사진 찍어 쌀림이 식사 중 이러면서 이제 소통을 했죠. 아빠 나 오늘도 미팅했어. 이러면서 줌 미팅 사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설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고집은 내가 꺾을 수 없으니까 딱 2년만 지켜보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반드시 저는 증명하겠다. 아빠 걱정하지 마라. 좀만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또 목표 중에 하나가 광주 라인을 또 키우고 싶다라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산을 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결국은 이때 아빠한테 그 말을 들었던 거는 굉장히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커미션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초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고 커미션으로 보여주고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고 걱정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핀을 가야겠다 이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임상부터 내야겠다 시작해서 이제 미용을 하던 시절과 TR을 아예 안 했던 시절인데 이 TR라인T라는 제품을 통해서 임상을 내기 시작했고 갈바리 루미스파 있었죠. 근데 제대로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매일매일 해서 임상 내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TR라인T로 제품을 쓰면서 이제 소비자가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평균 내기였던 것 같아요. DM도 보내고 댓글도 보내고 콜드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콜드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서 DM이라든지 SNS, 온라인 마켓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하루 행동에 목표를 두고 DM을 무조건 3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보내는 거에 행동을 초집중했던 것 같고 못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잔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를 보면은 핑크 색깔로 된 게 다 미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미팅을 3건, 4건 정도 하다가 하루에 2건, 3건, 1건은 무조건 했던 그 결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게 제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진짜 못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아, 사장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런 걸 못했는데 명단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지금 나 이런 거 좀 도와줘. 나 지금 도전하고 있어. 이런 도와주세요를 전략적으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코어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제가 또 강의 듣는 거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를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 그다음에 스폰서링 하는 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10코어를 꾸준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그 1시간짜리 듣는 건 못하는데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성공학 아까 잠깐 틀어졌던 그런 강의들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인문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 강의를 듣기 어렵다면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일이니까 짧은 강의라도 매일매일 듣자 해서 이런 강의들을 하루에 2개에서 5개를 왔다 갔다 계속 들었던 것 같고 대화법, 소통 이런 걸 챙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절대 마인드 없이 행동만 해서는 안 된다. 성장이랑 성과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마인드가 준비된 순간 뒤가 빠른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냥 그렇게 마인드 세팅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그냥 진짜 그 아까 그 갤러리 캘린더에 있던 일정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기도 하고 소비자가 계시기도 하고 지금 남아있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곁으로 공간을 옮기라고 했었잖아요. 저한테 진짜 뜻깊었던 게 이 루글루글 그리고 산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름같이 보이는 저 사진에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리고 등산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강병훈 스폰서님이랑 간 등산 사진도 제가 혼자 갔어요. 1년 동안 갈 때마다 제 이름은 유미진입니다. 스폰서님 제 이름은 유미진입니다. 그래서 알아 미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유미진이 이게 된 거여서 맞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 또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박태용 스폰서님께서 앞에 계신 거에 제가 손 10개 피고 있거든요. 10명을 세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빨간 장갑으로 10명을 이렇게 펼쳤던 거고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혼자 다녔던 기간인데 이번 연도에 5명이랑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진짜 이런 거를 내가 본이 돼서 알려줘야겠다라는 걸 느꼈던 여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찍은 사진이고 결국 제가 심플하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과 그다음에 열정 그리고 그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딜레이 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성공하고 뭔가 해내야만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성공을 믿어주는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제 형제 사장님까지 굉장히 저를 믿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반드시 증명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놀러 다닐 거고요. 아, 내가 믿는 사람이 증명했네. 저 사람 됐잖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저는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감사하게 느꼈던 게 팀워크인데요. 개인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팀 비즈니스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진짜 저희 이제 에이스 안에서도 감사하고 하지만 드림맥스라고 하는 팀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장님들과 함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진짜 윈윈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내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팀워크 사업으로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 형제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진짜 주도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대 팀워크 비즈니스구나. 내가 잘하면 된다. 이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시크릿이에요. 또 이번 연도 작년 말부터 저희 팀에서 돌고 있는 시크릿 열풍인데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쭉 항상 생각하는 시크릿이 나는 된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리더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팀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팀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이런 팀을 만들고 싶고요. 저부터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빅라인이 될 거라는 걸 계속 말했었고 제가 항상 최정희 스폰서님이나 박태영 스폰서님 그 위에 업라인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느리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제가 가장 큰 빅라인이 될 건데 느렸잖아요. 이제 느린단 말 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명을 할 거고 멋진 리더가 돼서 그룹을 반드시 만들었다고 이미 시크릿을 걸어놨고 참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장점 중 하나가 기억력이 안 좋고 멀리 보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되게 빨리 까먹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알고 참는 걸 참 잘하는 나는 반드시 되겠다. 지금 이 순간에 조바심이 없고 분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또 그런 시크릿을 계속 걸고 있고 이건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될 거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만두지 않으면 결과는 따라온다. 그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를 막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엄청 생생하게 상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증명이 될 거고요. 증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5월에 루비가 된다 했잖아요. 5월 마감해서 6월 이제 루비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 제 목표는 6명을 세팅한다 했던 거 아까 10명 뻗친 게 뭐냐면 최소 10명 정도의 1대 라인을 세팅하고 그중에 6명의 제대로 된 리더를 세팅하는 게 이번 연도 제 목표고 상반기 목표는 제가 이제 제 루틴을 완벽하게 잡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습관을 잡고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떨리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설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 스폰서 사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믿어주시는 형제 사장님들한테 반드시 증명할 거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배운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그 팀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땀이 여기 묻어 있어. 네. 아니 그 정도가 제 닦아내야 될 정도라서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느껴지시죠?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강의를 되게 빠져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적어놨어요. 듣다 보니까 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쭉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잘할 때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모두 갖추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스폰서님을 찾아간 거,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서 시스템에 그거 있죠. 저희 요즘에 여러 가지 코드 꽂는 거 나와 있죠.
그게 코드가 하나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뭔가 코드가 꽂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해야 할 일을 타협하지 않고 해내신 거, 그리고 절대 긍정, 시스템과 팀에 감사하며 사업하신 거, 이게 모든 게 사장님이 이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정 강의 해주신 유미진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명강사임을 증명하셨죠. 딱 30분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뜻깊게 잘 들었고요. 다음 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네네. 네. 역시 오늘 강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근데 강사님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희를 다 둘러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제가 가까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주변의 평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트윈즈의 일단 산 역사고요. 그리고 이분의 손을 거치고 입을 거치면 반드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부로 이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요. 그리고 꾸준함의 대명사, 그리고 뉴스킨의 가치가 브레이크로니 회장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저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롤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강의하실 때 진짜 우러러서 잘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민섭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엄민섭입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김지영, 김일호 사장님 되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박상용, 김나온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아침에 해보니까 지금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다 하고 싶으면 못할까 봐 지금 너무 떨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저의 간단한 스토리와 함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들, 그런 보고 확인했던 것들을 스토리 위주로 풀어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 춤과 연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갬블러라는 비보이 팀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춤을 시작하게 됐고 부모님 몰래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 결과 한예종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기획사에도 들어갔다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멜번대에서 있었는데 이 사진은 멜번대 사진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정말 있었던 순간들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일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소득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뭐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뭐 여러 가지 카지노도 가고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한국에 일이 생겨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꼬이면서 다시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던 도중에 제 지인이었던 김지현 사장님의 카스를 보게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계속 말을 걸고 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김지현 사장님이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말에 답글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박상용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답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김지현 사장님의 카스에 뉴스캔을 한다는 사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인식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인식이었냐면 돈 못 버는 일. 근데 갑자기 이 형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글을 남깁니다. 형 뉴스킨해? 그러자 답변이 응 뉴스킨해 라고 간단하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겠다 열심히 하려나 보네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이팅 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미국을 가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하면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매달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것도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뭐지? 엄청난 호기심이 유발이 되면서 이 형이 성공했나? 돈을 벌었다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분명히 설릉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러 왔죠. 얘기를 하러 왔는데 당연히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카페를 찾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야? 응, 당연하지. 그랬더니만 야, 어차피 얘기할 거면 돈 쓰지 말고 우리 사무실로 가자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데려가는구나 사람들을. 오케이, 내가 한번 가줄게. 나 뭔지 알거든. 자신 있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따라가게 됩니다. 설릉 사무실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이상한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 형 이 말이 진짠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온 김에 한번 저한테 피부 체험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해줘 하고 받았어요. 이 사진이 제가 처음에 설릉 왔을 때 대먼부스에서 체험을 받았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얼굴이요 반쪽이 심각하게 날아간 짝짝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형이 저한테 말하는 게 이게 뉴스킨이야, 이게 갈바닉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이템은 진짜 대박이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뷰티에 하나도 관심 없던 내가 이 정도면 뷰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뻑가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은 진짜 좋네. 막 이렇게 거울 보고 있으니까 마침 김지현 사장님이 그날 투잡 스쿨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투잡을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 8시에 투잡 스쿨이 있는데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했고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오케이 들어볼게 하고 바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103호에서 강의를 들었던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사장님이 바로 써니바 사장님이었어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전개하시는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맞아. 저런 생각과 저런 사고방식, 저런 마인드로 사는 거 저거 진짜 멋있는데? 나도 예전에 뭔가 하나에 미쳐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잊고 살았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마침 또 그날 운이 좋게 써니바 사장님이 애프터까지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있는데 이제 신규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저를 바라보는 어떤 김지현 사장님의 뜨거운 눈빛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제스처를 제가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박상주 사장님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더 알아보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막 트윈즈라는 그룹이 에이스에서 이름을 트윈즈를 받고 나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막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온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은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아니고요. 이미 제가 와서 몇 달이 지났을 때의 트윈즈 그룹 미팅 사진입니다. 트윈즈 그룹 미팅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로 뻗쳐 있고요. 5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요, 트윈즈가요, 10명, 15명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믿겨지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까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처음 사업을 하고 나서 첫 갔던 에이스 랠리 행사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5명이 이렇게 찍었는데 또 이 중에 2명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날 시상식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애프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트윈즈도 단독으로 박상효 사진 하나로 모였거든요. 그 당시에 방 하나 썼어요. 트윈즈가 방 하나에 모여서 서로 스피치하고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룹 키우자, 만들자라는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있었던 멤버가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김지현, 김인호 사장님, 그리고 이현숙 사장님, 권민서 사장님, 그리고 저 등등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트윈즈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빨리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스폰서님들을 따라서 뭐 부산, 대구, 광주 등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요. 항상 제가 약속이 있지 않아도 그냥
박상용 사장님과 김지현 사장님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고 함께 뭔가 발맞춰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정말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또 부산에 갔을 때 센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또 센텀 앞에서 가면서 캐리어 정리하는 사진인데 이날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또 에이스, 또 트윈즈,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뭔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리고 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전도 보고 어떤 많은 배움들, 지혜들을 보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추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또 랠리를 갔을 때예요. 랠리 가서 밖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박상용 사장님, 김지현 사장님 저 빼고 다 사라졌고요. 이 사진도요. 이제 또 무대 랠리장 이제 건물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보시면 맨 뒤에 박상용 사장님, 윤서영 사장님, 김지현 사장님, 저 이년석 사장님 빼고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장님들은 지금 에이스, 트윈즈의 이런 리더 사장님들의 초창기 모습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거든요. 지금 리더이신 사장님들이요. 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년수 사장님 있죠. 지금 보면 굉장히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품격이 넘치죠. 근데 이런 이년수 사장님이요. 처음에 소대본 보상을 못 풀어서요. 앞 부스에서 연습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그때 피드백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보상 피드백을. 그리고 박상현 사장님도 앞에 계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엄지훈 사장님 있죠. 엄지훈 사장님이요. 부스에서 이년석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사업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 사업 되는 거 맞아요? 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또 양한나 사장님 있죠. 양한나 사장님은 처음에 투잡으로 왔을 때 이 사무실 설릉에 일 끝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잡스쿨 8시에 하는 강의 들으면서 계속 사업을 배우고 전개해 나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죠. 심지어 양한나님 보상은요. 제가 맡아서 가르쳤어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엄청난 리더가 되셨죠. 또 이런 분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익준 사장님 있죠. 최익준 사장님 처음 왔을 때 표정도 안 좋았고요. 피부도 안 좋았고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상상 안 되시죠? 이 사진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에 이 표정으로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으로 말 걸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진도요. 앞에서 찍으면 화낼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 밖에서 몰래 빼꼼하고 이렇게 빼꼼하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이 이렇게 생길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어둠의 아들 같은 그냥 되게 다크하고 우울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죠.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익준 사장님한테 인사하면요. 솔톤으로 인사해 주시고 항상 웃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고 반겨주잖아요. 이 모습들을 저는 보고요.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이게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 강은정 사장님 여기 또 계신데요. 처음에 왔을 때가 저도 봤거든요. 말 걸면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막 어머 입 가리고 조신하게 웃고 허허 하하 막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또 엄청난 리더죠. 이런 부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GJ 부부 사장님들 있죠. 그리고 박주화 사장님 또 여기 있죠. 이 사장님들 처음에 파트너 2명, 3명 있을 때 팀이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 저한테 2, 3, 1, 3 알려주세요. 제 파트너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막 얘기했던 사진인데 정말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해야 된다. 소셜 지금 해야 된다. 2, 3, 1, 3 무조건 해야 된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게 웬걸? GJ 사장님은요. 갑자기 다이아로 푹 치고 가고요. 박주화 사장님은 BD를 가버렸네요. 와 그리고 심지어 이때 홍혜진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또 리더 사장님 계시죠. 홍혜진 사장님도 포잡일 때 설릉에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배우고 또 집이 인천이란 말이에요.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집 가는 멤버였어요. 근데 홍혜진 사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다 가는데 왜 난 안 가지? 전 정말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 나? 왜? 정말 왜라는 질문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상준 사장님 파트너 중에 설릉에서 미용실 샵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그 미용실 샵에서 우리가 두피 트레이닝, 두피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배우러 갔어요. 이제 하러. 근데 윤소영 사장님이 이제 두피를 돌리다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신규 한 명이 온대요. 신규 한 명 오니까 사장님이랑 짝 지어서 한번 좋은 얘기도 해주고 친해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케어해줘 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바로 박초아 사장님이었습니다. 이게 박초아 사장님 처음에 왔을 때 또 저랑 이렇게 두피 케어하는 파트너로서 또 이렇게 한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쓰게 되네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이스 트윈즈의 리더이신 사장님들의 초창기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랠리에서 찍은 남자들끼리 찍은 사진인데 맨 뒤에가 또 박상윤 사장님, 그 앞에 박지훈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저 김전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장님들 사진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사진에서요 스티커가 되지 마세요. 사진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요 모두 다 리더가 됩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어디냐면 예전에 한국 컨벤션을 올림픽 공원에서 했었어요. 그때 모여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때 박상준 사장님이 에메랄드였어요. 지금 BA죠. 이때 우리도요.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박상용 사장님, 박상용 사장님, 또 김재현 사장님, 또 저 사장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야 우리도 같이 다 무대 올라가자. 우리도 그룹 더 키워보자. 라고 했던 모습들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때 남자 사장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의기투합하고 할 수 있다를 정말 많이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살아남으신 모든 사장님들은요 다 리더가 됐습니다. 사장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마십시오. 스티커가 되지 마세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리더가 됐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들이 강한 겁니다.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미국 컨벤션 가서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 스폰서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평생 친구라는 걸 끝까지 함께 갈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상했고요. 언제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같이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 정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게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계속 꿈꿔왔고요. 그랬던 상상들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저한테 보여준 스폰서 사장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즈니스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제 꿈도 더 크게 꾸지 못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나에게 이 사업을 보여준 스폰서 사장님들께 에이스 사장님들께 모두 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에이스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날 이후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설릉의 이제 파전집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상용 사장님이 저의 2대 스폰서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제대로 스폰서링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업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지혜를 듣고 또 배우고 말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박상용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전화로 미팅 잡아봐.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부터 바로 전화 툴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바로 박상용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전화 툴을 활용해서 2명의 대장군을 찾게 됩니다. 한 명은 안보람이 사장님이고요. 또 한 명은 권예슬 사장님입니다. 안보람이 사장님은요. 처음에 포잡이었어요. 한복 모델, 한복 사업, 유튜버, 프로그래머 이렇게 포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컨택이 됐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랑 미팅 전에 카톡으로 굉장히 1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한 번에 쭉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말이 안 나와서 딱 한 문장을 보냅니다. 한마디를 보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를 보냈고 그 후로
비전을 보게 되고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게 되면서 지금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제가 한 가지 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안 한 게 뭐가 있지? 또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결단을 합니다. 오케이, 나 미라클 모닝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3시 40분, 3시 45분에 알람을 해놓고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컨택이 됐던 사람이 바로 권예슬 사장님입니다. 권예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정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아땡땡이라는 부업, 투잡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돈 못 버는 일. 그 멘토가 날라갔다, 도망갔다, 회사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팅을 하자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새로운 전화툴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요 온라인 시대예요. 줌으로도 미팅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랑 전화통화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는 말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고요. 또 그 후로 비전을 보게 되고 지금 또 열정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둘 다 박상용 사장님 집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왼쪽은 이제 온라인 한국 컨벤션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제 1대 모임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이제 안보람이 사장님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을 때 왔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제 리더의 모습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제 옆을 지켜준 이승준 사장님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그 뒤쪽에 보시면 저기 흰색, 빨간색 옷 예수님 복장을 하고 온 친구가 있거든요. 저기에 노란색 가발, 어깨까지 오는 가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걸 듣고 놀랬냐면 집이 인천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수서까지 이 복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제 생각이라면 옷을 챙겨 와서 여기서 갈아입던지 아니면 적어도 가발은 벗고 가발은 따로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끔 집에서부터 풀 장착을 하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하면서 내려서 걸어서 와서 박상현 사장님 집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정도 깡이나 자신감이면 뭐가 무섭냐. 콜드 해라. 소셜 해라. 사업해라. 야, 그 정도 깡이면 무조건 된다. 야, 소셜 하자. 같이 하자. 콜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의기투합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날 안보람이 사장님과 권예슬 사장님이라는 금배가 2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자동으로 금배화가 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이제 BA라는 필을 달성하게 되고 스피치를 하게 되고요. 안보람이 사장님도 EVP라는 필을 달성하게 되고 스피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권예슬 사장님도 1000 랠리에서 55법을 달성하면서 또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네네. 그리고 이승준 사장님도 핀업과 함께 25법을 달성하면서 또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고 지금은 모두가 다 루비 핀업 그리고 그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사장님들 제가 아까 전에 트윈즈 초창기 그룹 미팅 사진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 트윈즈가 10명에서 15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이스 전체가 모였던 랠리 행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장님들은 지금 만약에 앞으로 다시 에이스 전체가 한 공간에 모인다라고 하면 몇 명이 모일지 얼마나 더 많아졌을지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 떨립니다. 얼마나 더 커졌을지. 이게 바로 레버러징의 힘이거든요. 사장님들 진짜 힘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지금 인스타그램에 트윈즈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인스타에 트윈즈를 브랜딩 해보자 해시태그 트윈즈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트윈즈를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들이 한 장, 2장 쌓여가면서 지금은 트윈즈라고 치면 몇만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너무 유명하죠. 문화 강국 에이스 트윈즈 뭐냐면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에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짓 나쁜 짓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명성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이 말을 명심한다면 내 행동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이 일이 안 된다고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안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안 되게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되는 일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사장님들입니다. 주인공이 남들에게 꿈을 뺏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이겨내고 결국 극복해냅니다. 사장님들은 주인공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에 사장님들의 꿈을 뺏기지 마십시오. 무조건 지켜내십시오. 건물은 건물을 못 낳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꿈이 레버러징 됩니다. 꿈이 레버러징 된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한, 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비즈니스는 무조건 된다라는 겁니다. 사장님들의 꿈을 믿으시고요. 이 비즈니스는 된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장님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뭘까요? 좋은 회사일까요? 아니면 좋은 제품? 좋은 보상일까요? 과연 그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만큼 강력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님들은 미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사장님들은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박상용 사장님 주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섹시한 코스요? 이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리더 사장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스토리를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 스토리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원래 소심해서 말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결국 해낸 사람의 이야기.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공한 스토리. 너무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한 이야기. 다신 걷지 못할 걸 알았지만 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위를 갖추십시오. 품위, 친절, 배려를 몸에 새기십시오. 아예 각인시키십시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안 생기지?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또는 많아서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품위를 갖추십시오. 내가 품위를 갖추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품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존중해 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습니다. 품위를 갖출 때에야 비로소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함으로써 모든 이에 호의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일 강력한 성공 도구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품위와 기품이 생겨나는 거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친절과 배려가 얻어지는 겁니다. 사장님들 모두 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나의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편하다, 힘들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회사의 스토리,
제품의 스토리, 보상의 스토리, 이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나의 스토리, 내 스토리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동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감동, 진심을 전달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은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은 결정을 만들며 결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했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제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이기에 가능했다 선 긋지도 마십시오. 저도 사장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더는 직거리입니다. 좋은 리더는 잘 가르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저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그룹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재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리허설 했는데 잠시만요. 네. 사장님들,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게 주인공의 자세입니다. 성공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던지 간에 내가 성공하겠다고 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성공을 결정하십시오. 네, 역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는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하나, 하려고 생각한다. 둘, 한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생각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른 생각은 일체하지 않았어요. 뭔가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위대한 일, 이런 일들은 내가 하려고 해야 마음을 먹어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건 쉽지만 줍는 건 어렵더라고요. 늦잠 자는 건 쉽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더라고요. 나태해지는 건 쉽지만 습관을 잡는 건 어렵더라고요. 사장님들, 가만히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편한 것들만 찾게 되고 해야지 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훌륭하거나 위대한 일들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계속했고 결과로서 나의 그 긴 과정들을 입증해 내리라, 증명해 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트윈즈에서 저만큼 버틴 사람 없잖아요. 제가 했으면 사장님들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되는 일입니다. 사장님들,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들, 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제 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가치, 바로 당신, 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올해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제가 또 호랑이 띠입니다. 저 또한 올해의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반드시 목표 이루고 EBA, PA까지 쭉쭉 핀 달성해서 이 사업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비즈니스라는 걸 증명해내는 위대한 스토리, 그런 위대한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에이스의 브랜드 앰버서더 엄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